사주 보러 갔을 때 편. 남자가 여친의 손에 이끌려 사주 카페로 끌려가고 있어요. 그냥 카페도 가기 싫은데 거기다 사주 카페라니. 이건 최악의 상황이에요. 남자는 평소 사주라는 것에 관심도 없거니와 사주로 일생을 알 수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거기다 공짜라면 모를까 왜 피 같은 돈까지 내가며 굳이 미래를 알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여친은 지금 만나러 가는 그분은 예약을 하지 않으면 만날 수도 없으며 연예인들 사이에도 소문이 자자한 사주계에 떠오르는 스타니 잠자코 따라오기나 하래요. 어차피 돈은 남자 보고 내라고 할 거면서 자기가 왜 이래라 저래란지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지만 꼭 참아요. 얜 한 번 삐치면 기본 한 달 동안 사람을 들들 볶는 무시무시한 무한 삐짐 종결자니까요. 남자가 여친과 함께 사주 카페에 앉아 있어요. 잠시 후 불만과 불신으로 가득 찬 남자 앞에 사주계에 떠오르는 스타가 나타나요. 그런데 웬걸 그냥 아줌마예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그냥 평범한 옆집 순이 엄마 같아요. 생각과 달리 너무나 평범한 아줌마의 모습에 남자의 의심병은 더욱 커져가요. 이름하고 생년월일 좀. 남자는 어디 얼마나 잘 맞추나 보자라는 심정으로 이름과 생년월일, 태어난 시를 불러줘요. 그러자 아줌마가 진지한 표정으로 종이에 한자도 쓰고 숫자도 쓰고 뭔가를 종이 한 바닥에 걸쳐 써내려가요. 남들이 보면 무슨 미적분이라도 푸는 줄 알겠어요. 불신으로 가득 찬 남자의 눈엔 아줌마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퍼포먼스처럼 보이고 신뢰가 가지 않아요. 한참을 계산하던 아줌마가 느닷없이 18살 때 힘든 일이 있지 않았냐고 물어요. 기억을 더듬어 보던 남자가 화들짝 놀라요. 있어. 18살 때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순간 남자는 아니 도대체 그걸 어떻게 알았지? 정말 사주라는 게 맞는 건가 싶어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18살이면 고3이에요. 아니 대한민국 남녀 중 고3 때 안 힘든 사람이 어딨어요. 하마터면 깜빡 넘어갈 뻔했어요. 그러자 아줌마가 간이 안 좋지 않냐며 물어요. 남자가 다시 화들짝 놀라요. 얼마 전 건강검진에서 지방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회식과 접대가 많은 대한민국 30대에게 지방간 정도는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남자는 계속해서 아줌마의 말을 고지곳대로 듣지 않고 어떻게든 허점을 찾아내기 위해 애써요. 왠지 믿으면 지는 것 같은 승부욕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 후로 아줌마는 남자가 겉으론 무뚝뚝하지만 속정이 깊은 성격이라는 둥, 여친과는 천생연분이라는 둥, 40대엔 크게 성공할 거라는 둥, 이것저것 설명하더니 마지막으로 7, 8월엔 사고수가 있으니 물을 조심하래요. 나 참, 이 아줌마 또 당연한 소리를 해요. 7, 8월이면 가장 더운 때에다가 휴가철이라 물에 갈 일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물을 조심해야 하는 건 5살 꼬마도 아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주풀이가 끝이 났어요. 남자는 끝까지 아줌마의 말을 믿지 않은 자신이 대견하고 왠지 아줌마와의 승부에서 이긴 것 같은 승리감에 도취돼요. 카페를 나온 여친이 되게 잘 맞추지 않냐며 설레발을 쳐요. 그러자 남자는 저런 말은 누가 못하냐. 인생은 사주가 아니라 내 자신 스스로 결정하는 거라며 큰 소리를 쳐요. 그때 친구에게 전화가 와요. 여보세요? 친구놈이 휴가 때 바닷가로 커플 여행을 떠나재요. 남자가 코를 외치려는데 순간 사주 아줌마가 했던 7, 8월에 물을 조심하라던 말이 떠올라요. 그 말을 믿는 건 아니지만 왠지 찝찝해요. 잠시 고민하던 남자가 친구에게 말해요. 요즘은 산이 좋더라. 이번 휴가 땐 산으로 가자 친구야. 착하다. 잘했다. 괜히 사주는 봐가지고 신경만 쓰여요. 다음은 여자의 사주 보러 갔을 때 행동이에요. 여자가 친구와 함께 거리를 걷고 있어요. 이때 여자가 땅이 꺼져라 한숨 지으며
이 뜨거운 여름날 여자들끼리 만나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내 인생에 운명의 짝이 있기는 한 거냐 하소연을 해대요. 그러자 친구가 난 솔로로 지낸 지 2년이 넘었다. 깝깝한 건 자기가 더하다며 땅이 꺼져라 한숨을 지어요. 이때 두 여자의 머릿속에 같은 생각이 떠올라요. 바로 사주를 통해 미래를 미리 점쳐보는 것이에요. 여자는 지금 당장 사주를 보러 가기로 해요. 사주 가게에 들어온 여자가 매의 눈으로 역술가 아저씨들을 스캔하기 시작해요. 내 미래를 봐줄 사람이니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해요. 이때 한 아저씨 앞에만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게 보여요. 저건 분명 저 아저씨가 여기서 제일 유명하며 사주풀이를 제일 잘한다는 뜻일 것이에요. 다른 테이블이 텅텅 비어있어 곧장 사주를 볼 수 있지만 여자는 굳이 기다려야 하는 아저씨의 테이블 뒤로 줄을 서요. 평소 남을 기다리는 건 5분도 못하는 여자지만 내 미래를 정확히 알 수만 있다면 5박 6일도 기다릴 수 있으니까요. 드디어 여자들 차례가 왔어요. 자리에 앉은 여자는 착한 얼굴을 세팅한 뒤 자연스럽게 친구에게 사주풀이 순서를 양보해요. 이것은 역술가 아저씨의 사주풀이 실력을 친구를 통해 검증해보려는 얌생이 작전이에요. 만약 이 아저씨의 사주풀이 실력이 별로일 경우 여자는 자기 혼자 쏙 빠져 다른 곳에서 사주를 볼 것이라 마음먹어요. 이때 친구의 사주풀이가 시작됐어요. 아저씨 왈, 친구의 성격이 자기 주장과 고집이 세다고 사주에 나와 있대요. 맞아요. 이 지집에 오늘도 여자는 냉면을 먹자고 했는데 자기는 햄버거를 먹어야 한다며 자기 주장만 내세웠어요. 이 아저씨 사주 좀 볼 줄 아는 것 같아요. 그 후 친구 지지배가 낭비가 심하고 남친을 만나면 집착하는 것까지 쏙쏙 맞춰대요. 이 아저씨 완전 대박! 쪽집게가 따로 없어요. 이때 여자는 아저씨에 대한 신뢰도와 호감도가 급상승하며 빨리 사주를 보고 싶은 마음에 조급해져요. 친구의 사주에는 대충대충 호응해 빨리 끝내도록 해요. 드디어 여자의 사주풀이 시간이 왔어요. 아저씨가 꼬부랑 글씨로 여자의 사주풀이를 써내려가면 여자의 가슴은 두근두근 콩닥콩닥 뛰기 시작해요. 혹시라도 여자의 미래가 안 좋게 나오거나 여자의 나쁜 성격이 친구 앞에 다 드러날까 무서우니까요. 이때 아저씨가 여자에게 평소 장 트러블이 많지 않냐 물어요. 생각해보니 술을 왕창 마신 날이나 아이스크림을 폭풍 흡입한 날에는 급설을 했던 것 같아요. 급설을 했던 것이 술이나 아이스크림 때문이 아니라 사주 때문이었나 봐요. 이번엔 아저씨가 여자 성격은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속은 완전 여리고 걱정이 많아 마음고생이 많을 것 같대요. 맞아요. 직설적이고 솔직한 말투 때문에 친구들은 나를 냉정하고 못된 지지배라 생각하지만 사실 집에 가서 혼자 울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친구들도 몰라주는 약한 내 마음을 알아준 아저씨가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아저씨가 존경스러워지며 이제는 아저씨 말이라면 우유로 메주를 쏜데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디어 사주의 꽃, 바로 연애운을 보는 차례가 왔어요. 이때 아저씨가 작년에 결혼운이 들어왔었는데 남자친구 없었냐고 물어요. 작년에 여자는 남친은커녕 제대로 데이트를 해본 적도 없지만 저 아저씨가 틀렸을 리 없어요. 여자는 기억력을 탈탈 털어 작년 소개팅으로 만났던 남자를 떠올려요. 얼굴도 내 스타일이 아니고 대화도 통하지 않은 남자였지만 내 운명이었다니 좀 참고 만나볼 걸 너무너무 후회가 돼요. 결혼할 운명의 남자를 몰라보고 아깝게 놓쳤다 생각한 여자가 난 평생 혼자 늙는 거냐, 더 이상 남자는 없는 거냐 물어요. 그러자 아저씨가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올해도 결혼수가 있는데 그 남자가 너한테도 더 좋대요. 심지어 그 남자는 바로 네 주변에서 찾아야 한대요. 여자는 주변의 남자 중 20명의 후보를 떠올려요. 회사의 김대리가, 우리 집 밑에 사는 총각, 그것도 아니면 여친보다도 가까운 찌질이 친구. 하지만 누가 나의 운명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여자는 어떤 남자가 좋은지 물어요. 그러자 너는 사주에 물이 많은 남자가 좋대요. 물. 그 말을 들은 여자의 머릿속에 물에 관련된 남자들이 추려지기 시작해요. 물 장사를 하시는 커피숍 멋쟁이 사장님이 내운명인가? 늘 수영장 물에 있는 근육 빵빵 수영 강사가 내운명인가? 그것도 아니면 우연히 마주쳤던 물로 불을 끄는 소방관 아저씨인가 생각해요. 그것도 아니면 이름에 물 숫자가 들어가는 이정수, 양현수, 윤수민 이 중에 한 명일지도 몰라요. 이때 아저씨가 좋은 남자 만나라며 볼펜 뚜껑을 닫아요. 사주를 그만 봐주겠다는 마무리 액션이 분명해요. 여자 뒤에 기다리는 손님들도 있어 눈치가 보이긴 하지만 여자는 여기서 끝낼 수 없다 생각해요. 여자는 무한 한 개만 더를 외치며 그 남자는 언제 만나냐, 어디서 만날 수 있냐, 키는 크냐, 돈은 많냐, 결혼은 오래 할 수 있냐, 시댁은 어떠냐, 자식은 몇 명 낳으며 커서 뭐가 되냐 등등 아직 멀고 먼 향후 50년 동안 궁금할 일까지 탈탈 털어 물어봐요. 사주를 본 여자가 흡족한 표정으로 나오고 있어요. 아저씨에 따르면 그러니까 여자는 올해 음력 8월 물과 관련된 사람을 남쪽에서 만나는데 그 사람은 커피숍 사장님 혹은 수영 강사 혹은 소방관 혹은 이름에 물수가 들어간 사람으로 집에 돈이 많으며 연애를 하다 음력 11월에 결혼하게 되고 너그러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며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낳게 되는데 한 명은 판사, 한 명은 검사, 다른 한 명은 교수가 되며 80세까지 무병장수해서 행복하게 살 것이래요. 지금은 비록 찌질하게 살고 있지만 언젠간 팔자가 필 거라 생각하니 기분도 날아갈 듯 기뻐요. 여자는 사주를 보면 꼭 해줘야 하는 마지막 절차를 밟아요. 친구들에게 사주 본 후기를 돌리는 것이에요. 여자는 전화를 걸어 이 아저씨가 얼마나 신통방통한 사람인지 또 내가 얼마나 멋진 남자를 만나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지 만천하에 알려줘요.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 그 남자. 남녀 탐구생활 보너스 PC방 갔을 때 편. 남자가 친구들과 PC방을 찾았어요. PC방에 들어온과 동시에 마음의 평화가 찾아와요. 여자친구는 집에도 멀쩡한 컴퓨터 있으면서 왜 맨날 PC방에 가냐며 불만스러워하지만 그건 어리석은 말이에요. 남자들이 PC방을 찾는 이유는 첫째, PC방엔 게임하다 죽은 귀신이 붙었냐는 엄마의 폭풍 잔소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둘째, 집에 있는 컴퓨터는 고사양의 게임만 했다 하면 버벅거리지만 PC방의 컴퓨터는 게임에 최적화되어 있어 최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셋째, PC방은 게임 업체와의 제휴로 인해 보너스 경험치와 깜놀 아이템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외에도 PC방을 찾는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제일 큰 이유는 게임은 혼자 하는 것보다 친구들과 함께 떼거리로 하는 게 최고로 재밌기 때문이에요. 야, 나는 게임도 안 돼. 남자는 요즘 새로 나온 대박 총싸움 게임에 혼을 불사르는 중이에요. 새로 나온 대작 게임이라 그런지 그래픽도 대박이고 조작하기도 쉽고 게임 스피드도 엄청 빠르기 때문이에요. 총싸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남자와 친구들은 PC방을 스캔해 한 줄로 나란히 앉을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해요. 감사합니다. 나란히 앉아야 친구들과 즉석에서 전술 회의도 할 수 있고 팀워크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남자와 친구들이 컴퓨터를 켜고 장비를 점검해요. 역시 PC방은 러브하우스예요. 1시간만 앉아 있어도 허리가 부러질 것 같은 딱딱한 GV자 대신 10시간 이상 앉아 게임을 해도 아무렇지 않을 듯한 편안하고 푹신한 의자가 제공되어 있어요. 거기다 아무리 비벼대도 내 맘처럼 움직이지 않던 집 마우스 대신 살짝만 밀어도 내 수족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는 최고급 마우스가 세팅되어 있어요. 또한 영화관처럼 넓은 화면의 모니터와 아무리 고사양의 게임을 돌려도 눈꽃만큼의 버벅거림도 없는 최고 사양의 CPU,
정말 PC방은 게임 마니아들의 천국이에요. 장비 점검이 끝나면 남자와 친구들은 비장한 결의를 다지며 게임 속 전장으로 향해요. 전투가 시작되자 남자와 친구들의 양손과 입이 쉴 새 없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손으론 키보드와 마우스를 광클하고 입으론 일로 와, 저기다, 쏴, 수류탄, 저격수가 있다, 와, 내가 먼저 쐈는데 등등. 눈으로도 다 보이는 걸 마구 떠들어대기 시작해요. 그리고 승리하면 다 함께 기뻐하고 패배하면 다 함께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고 서로에게 파이팅 외쳐줘요. PC방에서 남자들의 우정은 더욱 깊어져 가요. 이따금 도저히 무슨 수를 써도 이길 수 없는 상대팀을 만나면 쓰는 최후의 수단이 있어요. 친구들 중 하나가 상대편으로 넘어가 상대팀의 위치를 알려주며 스파이 노릇을 하는 것이에요. 치사하긴 하지만 승리를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어요. 이것은 PC방에서만 가능한 고급 스킬이에요. 그때 엄마의 호출 전화가 울리기 시작해요. 이건 잽싸게 집으로 튀어오라는 전화가 분명해요. 한참 재미가 오르던 중이라 아쉽긴 하지만 엄마의 잔소리가 두려운 남자는 게임을 포기하고 일어서요. 그러자 친구들은 비장한 표정으로 네가 가면 우리 팀은 괴멸될 것이다. 엄마의 잔소리는 잠시지만 패배의 아픔과 떨어진 경험치는 평생 널 괴롭힐 거라고 남자를 꼬셔요. 좀만 더 하다 가자. 한참을 고민하던 남자가 비장하게 휴대폰 전원을 꺼요.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를 버리고 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전우들과 밤새 야간 전투를 뛰어야겠어요. 역시 게임은 친구들과 PC방에서 하는 게 최고예요. 다음은 여자의 PC방 갔을 때 행동이에요. 모처럼 일찍 퇴근한 여자가 룰루랄라 집으로 가고 있어요. 그때 띵동, 꼴뚜기 부장에게 지금 당장 업무 메일을 보내달라는 긴급 문자가 와요. 집에 가서 보낸다면 성격 급하기로 세계 최강 꼴뚜기 부장이 왜 이렇게 늦었냐며 난리를 피울 게 분명해요. 이때 여자의 두 눈에 PC방이 포착돼요. 평소 시끄럽고 공기가 답답할 것 같아 얼씬도 하지 않던 PC방이지만 오늘은 한번 가보기로 해요.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위급 상황이니까요. 여자가 PC방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오 마이 갓. 여기서 우에, 우억, 저기서 빵야, 빵야, 깍, 깍. 총소리와 비명소리가 나요. 완전 우주 전쟁터가 따로 없어요. 여자는 이 전쟁터에서 후딱 탈출하기로 해요. 여자가 컴퓨터를 켜요. 근데 컴퓨터를 이리로 누르고 저리로 누르고 마우스를 흔들어 제껴도 화면이 바뀌지 않아요. 여자가 알바생을 불러 이거 고장난 거 아니냐 물어요. 그러자 알바생이 카드 번호를 입력해야 한대요. 여자가 요즘 PC방에선 신용카드 번호를 물어보냐 개인정보 누출되는 거 아니냐 따지자 알바생이 카드 하나를 건네줘요. 모든 카드에 능통한 여자지만 PC방 카드는 처음 들어봐요. 폭풍 키보드질로 업무를 마친 여자가 시계를 봐요. 근데 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50분이나 남은 것이에요. 50분 동안 마땅히 할 것도 없고 전쟁 소리 때문에 정신도 없어요. 여자가 인터넷 창을 끄고 자리에서 쿨하게 일어나요. 이때 슈렉의 고양이 눈을 한 초딩이 누나가 버린 50분을 자기에게 주면 안 되겠냐 물어요. 여자는 잔뜩 생색을 내고는 초딩에게 자리를 넘겨준 뒤 PC방에서 나와요. 탐구 생활 애인 따라 네일샵 당구장에 갔을 때 먼저 남자가 여친 따라 네일샵에 갔을 때 행동이에요. 남자가 완전 삐친 여친을 달래고 있어요. 여친이 데이트 코스를 물었는데 그냥 닭발에 소주나 한잔 하자고 했더니 느닷없이 삐쳐선 성의가 없다는 둥, 사랑이 식었다는 둥 벌써 1시간째 찡얼찡얼대고 있어요. 녹초가 된 남자는 오늘을 특별 이벤트의 날로 정하고 여친이 하고 싶은 건 뭐든 다 해주겠다며 어르고 달래요. 그러자 여친은 이 말을 기다렸다는 듯 남자와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다며 손을 잡아 끌어요. 가자.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지만 까짓거 쇼핑만 아니면 뭐든 들어주기로 하고 따라가요. 여기? 그런데 오 마이 갓. 여친이 남자를 끌고 온 곳은 백화점도 아니고 옷가게도 아닌
네일 아트 샵이었어요. 남자가 죽으면 죽었지 네일샵만은 못 들어간다며 버티자 진짜 말이 아니지. 여친이 오늘은 자기가 하자는 대로 한다고 했지 않았냐며 도끼 눈을 뜨고 째려봐요. 또다시 여친의 무한 찡얼거림이 시작될까 두려운 남자는 어쩔 수 없이 네일샵으로 들어가요. 남자가 여친의 손에 끌려 네일샵에 들어오는데 역시나 온통 여자들 천지에 남자는 한 명도 보이질 않아요. 순간 여자들의 시선이 남자에게 한꺼번에 쏟아져요. 분명 속으로 남자 시키가 여친 따라 네일샵까지 오냐며 비웃고 있을 게 확실해요. 그때 갑자기 여친이 같이 손톱 관리를 받재요. 오 마이 갓. 네일샵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창피해 돌겠는데 손톱 관리까지 받으라니 얘가 남자를 죽일 셈인가 봐요. 평소 손톱은 캔 뚜껑을 따거나 코를 파는 용도로밖에 쓰지 않는 남자에게 네일아트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일 뿐더러 사나이의 존심상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남자가 격렬하게 거부하자 여친은 자기를 사랑한다면 손톱 관리를 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냥 가라는 막장 억지 권법을 쓰기 시작해요. 세상에 손톱 관리 같이 받는 것과 사랑이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남자는 도 닦는 셈 치고 오케바리를 외쳐줘요. 이렇게 억지를 쓰면 여친을 이길 방법도 없고 괜히 거부했다가 간신히 탈출한 무적의 솔로 부대에 다시 입대할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남자가 자리에 앉자 본격적인 손톱 관리가 시작됐어요. 직원이 손톱을 스퀘어로 하겠냐 라운드로 하겠냐고 물어요. 뭔 소린지 몰라 여친을 바라보자 여친이 손톱 모양을 네모지게 할 건지 동그랗게 할 건지 선택하라는 소리래요. 뭔 소린지는 모르겠지만 손톱 모양을 네모나게 하면 코 팔 때 아플지도 모르니 일단 동그랗게 해달라고 말해요. 네, 라운드로 해드릴게요. 직원이 이상하게 생긴 손톱깎이로 남자의 손톱을 깎고 줄로 손톱을 갈아대요. 외간 여자의 손이 닿자 은근히 기분이 멜랑꼬리한 게 영 나쁘지는 않아요. 하지만 괜히 좋아라 했다간 여친에게 욕먹을 것 같아 아무런 느낌도 없고 관심도 없다는 듯 무심한 척해요. 그런데 가뜩이나 불편해 죽겠는데 직원이 자꾸 귀찮게 이것저것 말을 붙여와요. 손이 참 예쁘다는 둥, 손톱 관리만 잘하면 정말 탐스러운 손이 되겠다는 둥, 칭찬을 남발하기 시작해요. 어차피 주로 코 파는 용도로 쓸 건데 손톱이 예뻐지던 광이 나던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어요. 남자는 말하기도 귀찮아 그냥 실없이 웃어줘요. 하지만 한편으론 보잘것없는 내 손톱 따위를 저렇게 참한 여자가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해 관리해주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불편하고 미안해져요. 잠시 후 직원이 각질 제거를 한다며 이상한 크림을 잔뜩 바른 후 남자의 손을 마구 문질러요. 오 마이 갓. 갑자기 손에서 국숫가락 같은 때가 뚝뚝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망신인가 싶고 혹시라도 여친이 보면 어쩌나 싶어 여친을 바라보는데 헐, 여친의 손에서도 칼국수 면발 같은 때가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남자는 그동안 저렇게 때가 나오는 손을 잡고 뽀뽀해댔다는 사실에 작년에 먹은 송편이 넘어올 지경이에요. 각질 제거가 끝나자 손가락이 잘린 신기한 비닐 장갑을 끼워주더니 큐티클을 제거할 거래요. 큐티클? 이건 또 뭔 소린가 싶어 여친을 보자 큐티클은 손톱 끝에 달린 하얀 살덩이를 말하는 거래요. 이 보잘것없는 살덩이에 이렇게 예쁘고 깜찍한 큐티클이란 이름이 있었다니 놀라울 따름이에요. 직원이 또 이상하게 생긴 가위로 큐티클을 잘라내더니 이제 컬러를 고를 시간이라며 한쪽 벽면을 가리켜요. 헐, 매니큐어 수백 개가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어요. 뭐 어쩌라는 건가 싶은데 매니큐어 중 바르고 싶은 색상을 고르래요. 이런 젠장, 바르긴 뭘 발라요. 기겁을 한 남자는 헤어지는 한이 있어도 손톱에 매니큐어만은 절대 못 바른다며 펄펄 뛰어요. 남자가 너무나 완강하게 거부하자 여친도 어쩔 수 없다는 듯 그냥 구석에 앉아서 기다리래요. 아싸 가오리. 간신히 해방된 남자가 구석자리에 앉아 제발 빨리 끝나기만을 빌고 또 빌어요. 그런데 여친은 저 수 없는 매니큐어 중 하나를 못 골라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는 것조차 모자라 직원과 두꺼운 책까지 펴들고 20분째 고르고 있어요. 뭔 책인가 싶어 보는데 책 안에 각양각색의 손톱이 괴기스런 모습으로 잔뜩 있어요. 남자는 소름이 끼쳐 쳐다보기도 싫은데
여친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이것도 예쁘고 저것도 예쁘고 예뻐 죽겠대요. 암튼 여자들은 예뻐지기 위해선 못할 일이 없나 봐요. 여친이 색상을 고르자 직원이 매니큐어를 바르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어쩜 그리 엄숙하고 진지한지 모르겠어요. 남자는 단지 매니큐어를 바를 뿐인데 저리도 진지한 표정을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이에요. 장인 정신이 바로 이런 건가 싶어요. 여친의 손가락에 매니큐어가 다 발라졌어요. 드디어 끝난 건가 싶어 일어서는데 끝났어? 아니. 여친이 한 번 더 발라야 한대요. 매니큐어는 두 그래야 번 색깔이 잘 나오고 오래 간대요. 극도로 실망한 남자가 다시 자리에 앉아요. 매니큐어를 한 번 더 덧바르는 게 끝났어요. 남자가 만세를 부르며 일어서는데 자기야? 매니큐어를 덧바른 위에 탑인지 지드래곤인지를 발라야 한대요. 이 어처구니 없는 광경을 지디는 보고 있나 몰라요. 탑을 바르고 나자 20분을 말려야 된대요. 장장 20분을 말리고 나니 또 이상한 오일을 바르고 핸드크림을 바르고 손 마사지를 하고 당최 끝날 생각을 안 해요. 손톱을 다듬는 건지 손톱 이식 수술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겨우 손톱 하나 다듬는데 무슨 과정이 이리 많고 복잡한지 복장이 터질 지경이에요. 고생하셨습니다. 드디어 진짜 모든 과정이 끝이 났어요. 여친은 너무 예쁘게 잘 됐다며 방방 뛰어요. 예쁜지 뭔지도 모르겠고 관심도 없는 남자는 무조건 최고라는 감탄사만 연발해줘요. 최대한 빨리 이곳을 탈출하고 싶은 마음뿐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다 끝났어. 남자가 여친의 손을 잡고 나가려는데 여친이 남자에게 소리를 꽥 질러요. 그러더니 양손을 어정쩡하게 꺾어든 기괴한 자세를 취하고는 조심해야 된다고. 아직 덜 말라서 조심 또 조심해야 된대요. 마치 팔 부러진 강씨 같아요. 팔 부러진 강씨 여친이 손톱이 망가질지 모르니 자기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달라, 계산해달라, 목마르니 물 먹여달라, 등이 가려우니 등 좀 긁어달라, 문 좀 열어달라 난리예요. 이건 뭐 손톱에 매니큐어를 바른 건지 치명적인 부상을 당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완전히. 도대체 여자들은 이렇게 복잡하고 귀찮고 불편하고 심지어 재미도 없는 걸 뭐하러 하나 모르겠어요. 남자는 다음엔 쇼핑을 따라가는 한이 있어도 네일샵엔 절대 따라오지 않기로 다짐에 다짐을 해요. 아, 창피해 돌아버리겠어요. 다음은 여자의 남친 따라 당구장에 갔을 때 행동이에요. 남친과 남친 친구 찌질이 원투와 술을 다 마신 여자가 2차 장소를 두고 고민에 빠져 있어요. 이때 찌질이 원 친구가 두 눈을 반짝이며 당구 한 게임은 어떠냐 조심스럽게 제안해요. 그 말을 들은 남친이 콧구멍을 벌렁거리며 슬쩍 여자의 눈치를 봐요. 저건 분명 당구장에 가고 싶어 죽겠다는 뜻이에요. 이때 여자는 자애로운 여친으로 빙의해 너희가 원한다면 내가 한번 희생해 주겠다 말해요. 남친에겐 엄청 이해심이 많은 여자인 척하고 있지만 사실 여자 역시 남친이 죽고 못 사는 당구장이 어떤 곳인지 무지 궁금했으니까요. 여자가 당구장에 들어서요. 당구장에는 남자들이 옹기종기 모여 긴 젓가락 같은 큐대들을 들고 파란색 밥상 같은 당구대에 매달려 있어요. 생각보다 훨씬 깨끗하고 넓고 또 남자들만 있는 게 마음에 쏙 들어요. 빨리 와. 여자가 큐대를 하나 집어들어 봐요. 큐대를 집으니 벌써 당구인이 된 기분에 휩싸여요. 여자가 TV에서 봤던 초코질도 샥샥 해봐요. 오 마이 갓. 난생 처음 초코질을 해보는 건데도 뭔가 프로 같아 보여요. 내가 당구에 소질이 있나 봐요. 이건 뭐 당국의 섹시미녀 자넷리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여자는 지금 이 기분을 평생 가슴에 새기기로 하며 당구장 첫 체험 기념 셀카를 찍어요. 이때 여자가 남친 손에 끼어져 있는 요상한 장갑을 발견해요. 여자가 그 장갑이 뭐냐고 묻자 당구 칠 때 끼는 특별 장갑이래요. 세 손가락에만 장갑이 달려있고 두 손가락은 맨손가락으로 삐죽 나와 있는 게 패션 테러리스트지만 당구인은 꼭 착용해야 하는 것 같아요. 여자도 껴주기로 해요. 나도 이제 당구인이니까요. 이때 남친이 당구의 기본 큐거리를 가르쳐 주겠다며 다정히 손을 잡아요. 오랜만에 보는 남친의 남자다운 모습에 가슴이 콩닥콩닥 뛰며 설레요. 남친이 오케이 모양으로 만든 왼손을 그대로 당구대에 내려놓은 뒤 엄지와 검지 사이에 큐대를 집어넣어 보래요. 여자가 남친이 시킨 대로
오케이 손가락 안에 큐대를 넣어요. 그런데 헐, 남친이 이건 너무 꽉 잡았대요. 살짝 풀어요. 헐, 이건 너무 헐렁하대요. 또 꽉 잡아요. 이건 너무 꽉 잡았대요. 도대체 뭘 어쩌라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남친이 자세를 알려주겠다며 허리를 빳빳하게 펴고 그대로 45도로 숙여보래요. 여자가 허리를 빳빳하게 펴고 45도로 숙여요. 그런데 잔소리 대마왕이 된 남친이 허리가 구부러졌다. 엉덩이를 더 내밀어라. 더더더더더를 외쳐대요. 무진장 불편하고 어색한 자세를 만들고 나서야 자세는 대충 된 것 같대요. 이때 여자는 자신의 모양새를 봐요. 오 마이 갓. 당구 포즈를 잡으면 당국의 섹시 여신 자넷리 저리 가라일 줄 알았는데 엉덩이만 툭 튀어나온 것이 완전 모양 빠져요. 역시 여자들이 당구장에 안 오는 이유가 있었어요. 드디어 본격적인 당구 게임이 시작됐어요. 이때 남친이 게임 방법은 무지 간단하다. 흰 공으로 빨간 공 2개를 맞추기만 하면 1점을 받는 거다 설명해요. 여자가 그럼 저 노란 공까지 해서 3개 다 맞추면 2점을 받는 거냐 물어요. 그러자 남친이 한숨을 쉬며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1점에 상대편한테 기회가 넘어가는 거래요. 여자가 왜 그런 거냐고 묻자 남친이 그것은 블라블라블라 이러쿵 저러쿵 어쩌고 저쩌구래요. 분명 한국말로 얘기하는데 뭔 소리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물어봤다간 남친이 또 바보 취급을 할 것이에요. 여자는 일단 노란 공은 절대 맞추지 않기로 해요. 드디어 경기가 시작됐어요. 남친이 여자의 자세를 잡아주며 공을 맞추래요. 그런데 헐, 큐대가 공에 헛맞고 말았어요. 이때 찌질이원이 박장대소를 하며 삑사삐라며 좋아해요. 여자가 삑사삐가 뭐냐 묻자 남친이 원래는 미스샷인데 전문 당구인인 우리는 삑사모라 부르는 거라며 흰 공이 노란 공에 맞으면 히모, 회전은 시네모, 견제는 겐세모, 살짝 스치고 지나가는 건 나모라며 열변을 토하지만 여자는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여자는 왜 좋은 우리말을 두고 어려운 일본말을 쓰는지 이해가 안 돼요. 또다시 여자의 차례가 되었어요. 이때 남친이 길을 알려주겠다더니 뱁새 눈을 하고 신중하게 공을 이리 보고 저리 봐요. 그러더니 이번 공은 얇게 따래요. 얇게는 뭐고 따라는 건 또 뭔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자는 얇게 따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묻자 딱 깻잎 한 장만큼만 얇게 치면 된대요. 깻잎 한 장이라니 남친의 설명이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요. 남친이 지금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소린지 모르겠지만 그냥 알아들은 척을 한 뒤 대충 쳐버려요. 그 후로도 남친은 내 차례만 돌아오면 걸어쳐라, 찍어쳐라, 끊어쳐라, 밀어쳐라, 빨아쳐라, 빨아치는 것도 쪽 빨아라, 쭉 빨아라, 살짝 빨아라. 알아들을 수 없는 외계어로 무리한 요구를 해대고 잘못 치기라도 하면 나라를 잃은 듯 깊은 한숨을 쉬어대요. 남친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할 수 없게 된 여자는 점점 당구에 흥미를 잃기 시작하며 내가 왜 이 구박을 받으면서 저 쬐끄만 공들을 맞춰야 하는지 모르겠다 생각해요. 지친 여자가 난 구경이나 하겠다며 자리에 앉아요. 그러자 남친의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해요. 헐, 여자가 빠진다고 말하길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여자가 자리에 앉아 당구치는 남자들을 구경해요. 그런데 오 마이 갓, 여자가 보기엔 그냥 쬐끄만 공 부딪히는 것뿐인데도 지들끼리 신나서 깔깔대며 웃어대다가 개코 원숭이처럼 얼굴이 시뻘개져서 싸우다가 서로 인사를 했다가 넌 야비하네, 인간이 덜 됐네 하며 인신공격을 하다가 넌 당구신이네, 어쩌네 칭찬을 했다가 싸우고 웃고 인사하고 욕하고 칭찬하고를 2시간가량 무한 반복해요. 쟤네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기다리다 지친 여자가 남친에게 다가가 배고파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라며 right now 나가자는 뜻을 어필해요. 남친이 배고프냐? 그렇다면 푸아그라 캐비아와 함께 세계 진미로 꼽히는 당구장 자장면을 꼭 먹어줘야 한다며 사장님 여기 자장면 4개를 외쳐요.
남친의 당구장 자장면 찬사에 마음이 살짝 흔들린 여자가 당구장 자장면은 어떻게 특별한 걸까? 완두콩을 당구공 모양으로 주기라도 하는 걸까? 기대에 차요. 짜게 시키시면요. 이때 헐 자장면이 5분 만에 도착했어요. 꼭 당구장 문 앞에서 기다린 것 같아요. 기대에 찬 여자가 자장면을 시식하기 시작해봐요. 그런데 헐 이건 특별한 것 없는 그냥 자장면이에요. 이게 무슨 3대 진미냐 그냥 자장면 아니냐 따지려는데 오 마이 갓. 남자들은 자장면은 당구장에서 먹는 게 최고라며 자장면을 씹지도 않고 마시고 있어요. 여자 입에는 그냥 자장면인데 왜 당구장 자장면에 남자들이 열광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남자들은 자장면을 먹은 후에도 당구를 그만둘 생각을 하지 않아요. 태용아 안 가? 당구장값 물리기가 남았다. 서력전을 해야 한다. 등등 갖가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여 치고 또 치고 또 쳐요. 인내심이 바닥난 여자가 입술을 대빨 내밀고 난 이제 갈래 하는 헐리우드 액션을 취해요. 이렇게 왕삐친 적을 하면 남친도 어쩔 수 없이 여자를 따라 나올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황당한 시츄에이션이 있나. 남친이 나도 같이 간다고 하기는커녕 그럼 그럴래? 라며 인사를 해요. 내가 삐친 게 걱정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들끼리 편히 당구를 칠 수 있게 되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까짓 당구가 뭐라고 지 여친도 내팽개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당구 생활 생일날 행동편. 먼저 남자의 생일날 행동이에요. 생일을 맞은 남자가 집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일날 부모님께서 미역국은 내 손으로라는 따뜻한 한마디를 남기고 해외여행을 떠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뭐 그다지 섭섭하진 않아요. 대학 시절까지만 해도 생일은 기다려지고 꼭 챙겨야 할 날이었지만 지금은 생일이 뭔 대수인가 싶고 그저 나이 한 살 더 먹는 날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역시나 친구 녀석들에게도 축하 전화는커녕 문자 한 통도 없어요. 친구놈들은 아예 남자의 생일인지조차 모를 게 뻔해요. 하지만 남자도 자신의 생일 이외에 다른 친구 생일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별로 억울하진 않아요. 그때 띵동 소리와 함께 남자에게 휴대전화 문자가 와요. 혹시나 생일을 뒤늦게 알아챈 지인들의 생일 축하 문자인가 싶어 보는데 생일을 축하하며 아프지 말고 늘 건강하래요. 보험회사예요. 또 문자가 와요. 고객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고금리의 특별 예금을 추천해 주겠대요. 주거래은행이에요. 또 와요. 고객님의 생일을 맞이해 특별 할인을 해주겠대요. 카드회사예요. 피부치와 친구들도 외면하는 남자의 생일을 사람도 아닌 금융권과 대기업에서 챙겨주니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쏟아지는 축하 메시지에 기쁨을 감출 수 없는 남자는 쿨하게 문자 수신함을 모조리 삭제해버려요. 심심한 남자는 그래도 생일인데 친구들과 술이라도 한잔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친구 녀석들에게 먼저 전화해 오늘 내 생일이다 하고 광고할 생각은 눈꼽만치도 없어요. 왠지 생일만 손꼽아 기다린 꼬꼬마처럼 보일 수도 있고 마치 내 생일 좀 챙겨달라고 애원하는 것 같아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이에요. 그때 평소 다정다감하기로 소문나 별명이 다정이인 친구 녀석에게 전화가 오더니 오늘 내 생일인 걸 깜빡했다며 오늘 저녁에 친구들이랑 같이 보재요. 남자는 살짝 기쁘긴 하지만 뭐 대단한 날이라고 생일을 챙기냐 니들 바쁠 것 같아서 일부러 연락 안 했다 하며 대수롭지 않은 척 쇼를 해요. 왠지 이렇게 생일에 무심한 척해야 남자다워 보이는 것 같기 때문이에요. 남자가 친구들과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에 나왔어요. 역시나 쿨가인 친구 녀석들은 주인공이 오지 않았는데도 지들끼리 먼저 안주를 시켜서 먹고 있어요. 남자가 다가가 앉자 친구들이 남자를 힐끔 보더니 말해요. 왔냐? 오늘 네가 쏘는 거지? 역시 쿨해요. 생일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없이 일단 술값 뒤집어 씌울 생각부터 하고 있어요. 하긴 남자들 사이에 생일 축하하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네 하는 축하 멘트 따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거기다 눈꽃만큼도 기대하진 않았지만 선물 비슷한 것도 보이지 않고
케이크는 당연히 없어요. 남자들에겐 선물에 케이크 살 돈으로 술을 한 잔 더 먹지 라는 근성 있는 신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친구 녀석이 선물을 준다며 뒤 호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요. 이야, 역시 나이를 먹더니 철들었나 봐요. 남자가 남자끼리 간지럽게 무슨 선물이냐며 내심 기대하는데 친구 녀석이 갑자기 호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남자의 안면에 뿌려요. 헐, 갑자기 썩은 하수도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친구 시키가 낄낄거리며 자기 방구가 선물이 돼요. 친구 시키들이 뒤집어져요. 그럼 그렇지, 또 속았어요. 선물을 준비할 놈들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바보처럼 기대한 자신이 원망스러울 뿐이에요. 그렇게 남자의 생일 파티는 끝이 났어요.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남자들 사이에서 생일이란 그냥 겸사겸사 술 한잔 하는 날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술이 좀 들어가자 이제 남자의 생일은 그 누구도 관심이 없고 평상시 술자리와 똑같은 패턴으로 흘러가요. 100번 했던 얘기 또 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우기며 싸우고 경제 걱정, 나라 걱정, 여자 걱정 등등 술자리만 오면 하는 얘기를 반복하고 또 반복해요. 그렇게 한참을 술로 달리고 있는데 잠시 화장실 간다고 나갔던 다정이 녀석이 뒷춤에 뭔가를 감춘 채 돌아와요. 그러더니 짠 하며 케이크를 꺼내요. 오 마이 갓. 얘가 완전히 술이 취해 정신이 나갔나 봐요. 남자끼리 있는데 생일 케이크라니 이건 정말 보기 드문 일일 뿐더러 손발이 오그라드는 상황이에요. 친구들은 생일 케이크를 보자 일제히 표정이 일그러지며 이구동성으로 이 삐리리 삐리리야 그런 건 여자애들이랑 같이 있을 때나 하는 거지 그 돈으로 술을 사 먹지 왜 먹지도 않는 빵 조각에 돈을 낭비하냐 지금 남자밖에 없는데 솔로 부대라고 광고하는 거냐 하며 있는 구박 없는 구박을 날려대요. 그러자 다정이가 미안하다 죽을 죄를 졌다 내 생각이 짧았다며 사과를 해요. 그래도 미련이 남은 다정이는 이미 사왔는데 케이크에 초 꽂고 불기라도 하면 안 되겠냐며 사정하기 시작해요. 남자와 친구들은 생각만 해도 돈이 아까워 피가 거꾸로 솟을 지경이지만 이왕 준비한 거 녀석의 얼굴 봐서 딱 한 번 참고 해주기로 해요. 다정이 녀석이 신이 나서 케이크에 초를 꽂고 불을 붙여요. 그러자 주변의 시선이 남자의 자리로 쏟아지기 시작해요. 사람들의 시선이 쏟아지자 민망함은 배가 돼요. 민망함이 한계에 다다른 남자가 불을 다 붙이지도 않은 초에 바람을 후 불어 꺼버리려는데 헐, 이 다정다감한 다정이 녀석이 느닷없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이 녀석이 아무래도 미쳤거나 남자에게 절교를 선언하러 나온 게 분명해요. 다른 친구 녀석들도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쩔 수 없이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해요. 그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는 5초 남짓한 찰나의 시간이 어찌나 불편하고 민망한지 온몸이 녹아 없어질 것 같아요. 그나마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까지는 그냥 참아줄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형돈이 이 부분은 정말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아요. 그 부분이 견딜 수 없는 건 부르는 놈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남자들의 생일 축하 노래는 늘 특이하게 편곡돼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으하으 효이 생일 축하합니다. 부르는 놈들도 도저히 사랑하는 형돈이란 말은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게 힘겹게 생일 축하 노래가 끝나자 남자는 초스피드로 초를 불어 꺼버리고 케이크를 잽싸게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치워버려요. 방금 전의 상황을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남자들은 또다시 술 마시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술 마시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술 마시고를 반복하며 생일날을 보내요. 왜 남자들은 이렇게 생일인 걸 생일이라 말하는 것도 민망하고 생일 파티를 하는 것도 민망한지 모르겠어요. 다음은 여자의 생일날 행동이에요. 생일을 2주 앞둔 여자가 친구들을 만나고 있어요. 이때 여자는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생일을 알릴까 머리를 굴리고 있어요. 다음은 여자의 생일날 행동이에요. 생일을 2주 앞둔 여자가 친구들을 만나고 있어요. 이때 여자는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생일을 알릴까
머리를 굴리고 있어요. 나 생일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생일에 집착하는 유치빤스 똥빤스로 보일 수 있으니 자연스럽게 친구들 스스로 깨닫게 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친구들의 수다가 한창 물이 오를 때쯤 여자는 친구들에게 은근슬쩍 생일 알려주기 작전에 돌입해요. 여자가 이제 7월도 얼마 남지 않았네 하고 말해요. 이것은 내 생일이 들어있는 7월 31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너희들 모두 당연히 알고 있겠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헐, 눈치도 센스도 빵점인 친구 지지배가 7월 내 생일에 대한 화제를 사뿐히 들여밟아요. 여자는 친구들을 위해 좀 더 자세히 힌트를 주기로 해요. 여자는 잡지를 끌고 와 내 생일은 7월 말이라서 사자자리인데 라고 말해요. 그런데 오 마이 갓, 눈치 빵점 지지배가 자기는 물고기 자리라며 자기 운세는 뭐냐 달려들어요. 이 지지배 두뇌 회전이 물고기 수준이에요. 여자는 눈치도 없고 센스도 없는 친구들을 위해 유치하긴 하지만 아주 쉬운 힌트를 주기로 해요. 야, 우리 여름 다 가기 전에 휴가 가자. 여자가 자신의 생일에 빨간 하트 100만 개를 쳐놓은 다이어리를 펼쳐 보이며 우리 여름 휴가 언제가 좋을까 하고 물어요. 여자는 친구들이 이것을 보고도 내 생일에 대해 모른 척한다면 절교를 할 거라 생각해요. 그건 친구도 아니니까요. 이때 친구 하나가 맞다, 곧 너 생일 아니냐. 미리미리 얘기를 해줘야지. 깜빡할 뻔했다며 호들갑을 떨어요. 여자는 아까부터 하고 있었잖아 지지배야 하고 소리를 지르고 싶지만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생일이 뭐 별거냐 말해요. 하지만 별거가 아니긴 왜 별거가 아니에요. 여자는 2주 전인 이때부터 친구들의 스펙터클 깜짝 서프라이즈 생일 파티를 기대하기 시작해요. 이때 친구들이 생일 선물로 필요한 게 있냐고 물어봐요. 여자는 친구들에게 받을 선물 후보 목록 150종을 미리미리 생각해 두었지만 나에게 너희 같은 친구들이 있는 게 가장 큰 선물이라 뻥까요. 그 후 생일에 대한 이야기가 잠잠해질 때쯤 생일 선물로 필요한 것만 쏙쏙 골라받기 단계에 돌입해요. 여자가 친구 얼굴을 보고 파운데이션 어디 거 쓰냐, 나도 파운데이션 거의 다 떨어졌는데 하고 말해요. 이건 파운데이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다 떨어진 립글로스를 박박 긁어대며 아이고 립글로스가 다 떨어졌네. 알사 립글로즈가 나한테 잘 맞았는데 라고 말해요. 알사 립글로즈를 사달라는 말이에요. 이때 여자는 매우 구체적인 브랜드와 색상까지 꼭꼭 집어서 받고 싶은 선물을 친구들에게 알려주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센스 없는 지지배들이 이상한 선물을 들고 올 수도 있으니까요. 드디어 여자의 생일날이에요. 여자는 친구들의 파티에 가는 길 생일맞이 여자만의 특별한 의식의 시간을 갖기로 해요. 바로 평소 갖고 싶었던 스페셜한 가방을 생일을 맞은 가은이에게 가은이가 사주는 것이에요. 좀 비싼 가방이고 당장 카드값이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29년이나 열심히 산 여자이니 이 정도는 받아도 된다. 자기 합리화를 한 뒤 쿨하게 결제를 해요. 여자가 친구들과의 생일 파티 약속 장소에 도착했어요. 이때 여자는 일부러 20분가량 늦게 나타나주는 센스를 발휘해요. 친구들이 깜짝 파티를 준비하려면 시간이 넉넉히 필요할 테니까요. 여자가 친구들에게 늦게 와 미안하다는 다정한 인사를 나누며 눈으로는 재빨리 테이블 위, 의자 위 등등을 스캔해요. 선물은 내가 얘기한 것으로 잘 준비했는지, 케이크는 어디에 숨겼는지 너무너무 궁금하니까요. 이때 눈치 빵점 친구가 어색하게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자리를 비워요. 저건 분명 내 깜짝 생일 파티를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여자는 어설픈 친구들의 연기에 피식 웃음이 나지만 절대로 모른 척하기로 하며 친구가 케이크를 들고 나타났을 때 어떤 표정을 지어줘야 할까 고민에 빠져요. 이때 콩그레츄레이션 노랫소리와 함께 너무나 예상한 타이밍에 친구가 케이크에 불을 켜고 나타났어요. 전혀 놀라지도 않고 예상하고 있었지만 여자는 놀란 토끼 눈을 하고는 감동한 척 눈물을 글썽여 주어요. 친구들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여자는 케이크 상태를 스캔해요.
케이크의 브랜드와 가격대, 초는 공짜 초인지, 돈을 주고 산 이쁜이 초인지 스캔해요. 이때 오 마이 갓! 여자의 눈에 케이크 위에 꽂힌 29라는 숫자 초가 보여요. 이런 센스 없는 지지배들이 있나. 20 초반까지는 사진 찍을 때 폼나는 숫자 초가 좋지만 20대 후반부터는 쉽게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해피 버스데이 혹은 I love you 같은 글씨초가 예의인 것을 모르나 봐요. 여자는 다음 달 저 센스 빵점 기집애 생일 때는 29살 노처녀 생일 축하 현수막을 걸어주리라 마음먹어요. 생일 축하 노래가 끝이 나면 생일의 최고 하이라이트 생일 선물 증정식이 시작돼요. 친구들은 아름다운 생일 축하 덕담과 함께 선물을 줘요. 여자는 마음만으로 충분한데 뭘 이런 걸 준비했냐는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며 선물을 받아요. 여자는 포장지를 뜯기도 전부터 사이즈와 포장 상태, 쇼핑백으로 선물이 무엇인지 이미 충분히 예상되지만 포장지를 조심스럽게 뜯으며 무엇인지 궁금한 척 연기해요. 역시나 살짝 귀띔해 주었던 파운데이션이에요. 여자는 이거 갖고 싶었는데 어떻게 알았냐. 우린 역시 소울메이트라며 두 손을 잡고 방방 뛰어요. 이번엔 눈치 빵점 친구의 선물 차례예요. 포장의 상태와 무게감, 질감을 느끼자 왠지 불안해져요. 여자가 포장지를 뜯어보는데 헐, 책이에요. 자신이 감명 깊게 읽은 거래요. 여자는 작년에 생일 선물로 3만 원짜리를 해줬는데 이 기집애는 1만 원짜리 책을 사오다니. 여자는 다음 달 저 기집애 생일에는 꼭 다이어트에 성공하라며 뻥튀기 1만 원어치 사주며 복수하기로 해요. 선물 증정식까지 끝이 나면 여자는 생일 파티 인증샷 남기기에 돌입해요. 초에 불을 다시 붙인 뒤 케이크를 들고 찍고, 호호 부는 순간도 찍고, 선물을 건네받으며 찍고, 포크로 케이크를 떠서 친구 입에 넣어주며 찍고, 코에 생크림을 살짝 묻혀서 찍고, 또 찍어요. 파티에 참석한 여자도 마치 내가 생일인 양 케이크를 들고 찍기, 모자 쓰고 찍기, 선물과 찍기를 해요. 친구의 생일이 곧 내 생일, 모두의 축제니까요. 모든 생일 파티가 끝이 나고 생일날도 끝이 나고 있어요. 하지만 여자의 생일은 지금부터가 시작이에요. 이번 주 토요일에는 고등학교 동창, 일요일에는 중학교 동창, 다음 주 주말에는 직장 동료들을 만나 생일 파티를 하기로 했으니까요. 여자의 생일은 하루가 아니라 한 달 내내 이어져요.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특별한 생일을 오래오래 뽕 빼고 싶으니까요.